네, 안녕하십니까. 현대투자연구소 양석센터장입니다. 오늘이 1월 6일 월요일입니다. 자, 갑작스럽게 분위기가 썰렁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는 사실 지난주 금요일 날 장중에서부터 있었죠. 근데 미국과 이란의 전쟁 리스크가 부각이 되면서 금요일 날 당시 우리 증시는 전강 후약 형태로 해서 상승폭의 상당폭을 반납하면서 끝났었고요. 그런 분위기는 오늘 월요일 날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현재 시각 오전 11시 약간 넘어가고 있는 상태인데요. 현재 개장 후 한 2시간 만에, 자, 코스피는 거의 1% 가깝게, 또 코스닥 낙폭이 제법 됩니다. 1.8% 정도. 크게 하락하는 그런 모습이 진행되고 있다는 건데요. 이 전쟁 문제는 누가 보더라도 일견, 현재 크지 않을 것이다라고 충분히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 분위기가 좋지 않다는 건데요. 이것을 너무 가볍게 볼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는 시장 점검과 함께 전쟁 리스크가 얼마만큼 큰지 또는 아닌지에 대해서 조목조목 한번 따져볼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주제는 삼성전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삼성전기의 역사적이고도 또 그만큼 의미가 있는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 라는 것이죠. 새로운 각도로 삼성전기를 보자는 것입니다. 물론 삼성전자가 제일 중요하죠. 삼성전자의 그 변화와 함께 삼성전기의 변화가 알아두면 이들 종목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데 한층 도움이 되실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자, 일단 먼저 전쟁 리스크부터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전쟁 리스크가 일단 크지 않다는 것이죠. 정치적으로 보더라도 어, 현재 이란 입장에서 본다면 이란이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죠. 현재 전면적으로 미국과 부딪힐 수 있는 군사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또 핵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자칫 잘못해서 그나마 재개되고 있는 원유수출이 다시 전면 제재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이런 경제가 완전히 파탄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굳이 뭐 한다고 한다면 호르무즈 해협을 차단하는 정도는 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가 세계 경제를 크게 위협할 정도 수준은 아니고요. 또 자칫 잘못하면 뭐 현재 지금 제1의 적은 미국이지만 서방 전체를 적으로 만들 수 있는 위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 위험을 안고 이란이 그런 식으로 현재 나올 수가 없습니다. 호르무즈 해협도 차단도 못한다는 것이죠. 또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에도 지금 으름장을 놓고는 있습니다만은 만약 이것이 전면적으로 확전됐을 때에는 미국한테도 해롭게 된다는 것이고요. 그 점은 전 세계 다른 국가들도 다 마찬가지가 될 것입니다. 또 미 대선을 앞두고 있는 트럼프 입장에서 봤을 때 전례가 있죠. 전 아버지 부시가 1991년도에 걸프전이 있었을 때 바로 그 걸프전 때문에 그래서 아버지 부시가 재선에 떨어졌죠. 그런 전례가 있는 이만큼 트럼프 입장에서도 상당히 조심스러운 상태라는 것이죠. 현재 상황을 봤을 때 거의 확전으로 크게 벌리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것을 충분히 헤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보면 현재 지금 겉으로는 뭐 전격적으로 붙겠다, 일정 불사하겠다는 식으로 해서 또 현재 매스컴을 통해서 그런 분위기가 조금 과장되게 보도는 되고 있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는 그런 정도 상황은 아니다. 는 점을 인식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시장에서 나타나는 시장에서 보이는 반응까지 볼 필요가 있다는 건데 일단 미국 시장을 보면 당일날입니다. 어제 그제 미국 시장은 그렇게 낙폭이 크지 않았죠. 현재 보시고 있는 이 화면은 나스닥 지수의 화면입니다. 전쟁 얘기가 나왔을 때 그 당시에 나스닥 지수인데요. 그 악재 때문에 약하게 시작을 했지만 오히려 낙폭을 줄여나가는 양봉 형태로 마감이 됐고요. 실제 약세를 면치 못했다 치더라도 나스닥이나 다우지수는 지금 거의 1% 정도 낙폭밖에 되질 않죠.
그런 정도라고 한다면 전쟁 때문에 이게 조정을 받은 것인지, 아니 기술적인 부담. 현재 나스닥 지수의 121선 이격도가 109%가 넘어갑니다. 너무 지나치게 많이 벌려져 있는 상태죠. 그래서 이란과의 전쟁 문제가 아니더라도, 현재 자율적으로 조종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태이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그렇지 않아도 조종을 받을 수 있는 기술적인 부담이 있는 터에, 이런 거에 전쟁이라고 하는 그것이 악재의 빌미가 돼서, 조종의 빌미가 돼서 그런 정도, 있을 수 있는 정도의 그러한 조종을 이제 받았고 또 받을 수 있다 하는 정도로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정도고요. 우리 시장을 보면 현재 우리 시장에서의 현재 수급은 그렇게까지 나쁘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그렇게까지 매도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고요. 외국인들 선물은 오히려 순매수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조금 더 다시 한번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베이시스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선물 베이시스, 이 오른쪽 상단에 있는 제가 커스를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요게 이제 베이시스입니다. 선물 지수와 코스피 200 지수와의 차이죠. 플러스를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0.6 내지 0.8 정도 수준에서 비교적 안정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만약 전쟁 리스크가 크고 또 설사 그것이 기술적 부담이라도 그 부담이 크다면 베이시스가 이런 정도 좋게 양호하게 유지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크게 밀리면서 0.5 이하 또는 0.00 이하로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하지만 그런 모습은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것에서 이 문제는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하는 일단을 현재 우리가 충분히 감지할 수가 있다는 것이고요. 자, 수급을 잠깐 보도록 하죠. 어떤가요? 현재 수급을 보면 현재 외국인들 또 기관들이 뭐 그렇게까지 크게 매도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거래소 쪽에서는 외국인들이 80억 뭐 크지는 않습니다. 순매수하고 있고요. 코스닥은 좀 순매도를 해요. 기관도 순매도를 하죠. 이 부분이 다소 코스닥의 주요 종목들한테는 부담을 주고 있는데 하필이면 일반 개인들이 많이 선호하는 바이오주나 5G 관련주들에 집중되는 것 같습니다. 그 점은 시장의 맥락을 읽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선물 쪽은 순매수를 하고 있죠. 기관도 순매수를 합니다. 특이할 만한 것이죠. 외국인들은 지난 12월 달에 거의 6만 계약 초대 규모의 순매수를 했고요. 현재 신년초에 잠깐 순매도를 하긴 했지만 바로 순매수로 돌아서서 진행되고 있는데 악재가 발생을 했고 기술적인 부담이 있다고 한다면 작년 연말에 들어왔던 그 물량의 상당 부분을 청산하고 플러스 알파 신규 매도까지 할 필요가 있는 상태입니다. 즉 너무나도 당연히 순매도가 나와야 된다는 거죠. 숏을 걸어야 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플러스를 현재 순매수를 하고 있다. 롱을 걸고 있다. 지수가 올라가는 쪽에다 베팅을 하고 있다는 건데 더 나아가서 기관마저도 거기에 동참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만 딱 봐도 지금 현재 상황은 지수 낙폭이 제법 되긴 하지만 궁극적인 악재가 아닌 잘하면 내일 당장이라도 플러스로 반전될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을 내포하는 이런 수급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별로 크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고요. 또 현재 시장의 주요 종목들을 보게 되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특히 SK하이닉스는 플러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악재라고 한다면 SK하이닉스의 주가가 현재 오른쪽에서 차트가 나오고 있죠. 현재 단기적으로 꽤 많이 올라온 상태입니다. 기술적으로도 다소 부담이 되는 상태이죠. 이 상태에 이렇게 플러스가 나오지 않고 오히려 크게 하락하면서 현재 N자 형태로 눌림목에 나올 건데요. 전혀 그렇지 않고 오히려 플러스로 반전되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 삼성전자도 그 악재 때문에 사실 중첩되어 있는 매물 압박도 있고 해서 밀릴만도 할 텐데 크게 밀리지 않고 아주 견조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에서 역시 외국인 또는 기관들이 현재 상황을 그렇게까지 크게 부정적으로 보지는 않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일단 그런 정도 보죠. 시장은 크게 나쁘지 않다. 다만 이런 거는 좀 있는 것 같아요. 시장을 보게 되면 우리 한 가지 알아둘 게 약간 특징적인 것이 이런 악재가 나왔을 때 보편적으로 현재 코스닥이 코스피보다 좀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런 측면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우리가 시장이 그렇습니다. 현재 코스닥이 코스피보다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요. 또 코스닥에서도 보면 현재 좀 큰 종목들이 현재 조금 예민하게 반응하는 측면이 있다는 건데요. 좋은 걸 잠깐 보도록 하죠. 현재 지금 특히 코스닥의 그 바이오주들이 좀 그래요. 좀 HLB는 플러스로 반전되긴 했지만 호재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HLB가 현재 뭐 네오레바 설립 승인이라고 호재 때문에 플러스로 반전되긴 했지만 다시 개장점도 약세를 면치 못했었고요. 헬릭스미스나 또 티움바이오도 유명한 종목, 신라젠도 마찬가지죠. 또 현재 지금 제넥신도 냈고요. 또 현재 앞타바이오 이런 종목들 다 또 페트론도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와 관련돼서 올라갔던 종목인데 역시 흔들리고 있고요. 또 유명했던 종목이 메지온이죠. 메지온도 4.6% 내려가고 있고요. 또 유명한 종목이 젠빅스 같은 종목들입니다. 이들 종목. 그리고 가만히 보면 오늘 호재가 나온 HLB를 제외하고서는 나머지 종목들은 거의 무차별적으로 동반 하락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삼성바이오로직스마저도 2%나 넘게 크게 하락하고 있고요. 셀트리온도 면치 못하고 있죠. 그러니까 거의 무차별적으로 동반해서 바이오주들이 같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시장 분위기에 연동해서 현재 움직이는 특히 일반 개인들이 많이 참여하는 선호하는 대중적인 종목일수록 그런 모습을 많이 보인다는 건데 이러한 모습은 비단 현재 바이오주뿐만이 아니고요. 5G 쪽에서도 많이 나타납니다. 가령 KMW, 에이스테크죠. KMW, 또 오이솔루션도 그래요. 오이솔루션 조금 낮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동반해서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상태고요. 또 최근에 부각됐던 RFHIC 같은 종목도 그에 해당이 되죠. 또 심지어 주가 약간 싼 다산 네트워크스 같은 이런 종목들도 그에 해당이 됩니다. 다 같이 마치 약속이나 한 것처럼 이들 종목이 동반 상승했을 때와 정반대로 동반 하락을 하고 있더라. 그만큼 일반 개인들이 현재 무더기로 들어왔다가 나가고 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 철저한 인기를 기반으로 해서 오르고 내리고 하는 그런 대상이더라 하는 것에 대해서 단기 매매를 하실 때 좀 참고를 하실 필요가 있다는 것으로 설명을 드리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장을 볼 때 마지막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반도체를 보면 조금 다르죠. 그런 식의 동반성은 크지 않습니다. 오히려 원익 IPS 이런 종목 보세요. 플러스가 나오고 있고요. 테스나 비메모리 반도체 쪽이죠. 테스라는 오히려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그리고 DB 하이텍 같은 경우도 플러스가 나오고 있죠. DB 하이텍. 그리고 한솔 케미칼도 좋고요. 그리고 이오 테크닉스는 뭐 오히려 더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 그리고 저희 추천 종목인 SAP 반도체도 아주 견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이것이 바이오주라든가 또는 5G였다고 한다면 시장 분위기에 휘둘려 크게 밀렸을 겁니다. 근데 안 밀려요. 두 가지 의미가 있죠. 두 가지 의미라고 하는 한 가지는 그만큼 시장 위험이 크지 않다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현재 궁극적인 이 시장에서 안정적인 좋은 수익률에는 최우선 대상이 되는 섹터는 바이오가 아니고 또 5G보다는 안정적인 것까지 감안했을 때 반도체가 된다는 것을 뭐 반도체 및 그와 관련된 IT 전반이 되겠죠. 이쪽이 해답일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시사한다라고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런 정도로 시장 상황을 보도록 하고요. 자, 그리고 이제 삼성전기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삼성전기와 관련된 변화인데요. 아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삼성전기가 지난 10년 동안 꾸준하게 계속해서 사업을 압축을 시켰습니다. 영어로 다운사이징이라고
하는데요. 비주력 사업 부분을 계속 분할시켰다는 거죠. 스피노프는 분할이라는 뜻입니다. 분할했다는 건데요. 그 대상이 상당히 놀랍습니다. 파트론도 삼성전기에서 분사한 업체죠. 그리고 비상장이지만 솔로엠이 있고요. 나노스, 와이솔, IM, 빅솔론, S맥 등 제가 표시하지 않은 종목까지 있습니다. 거의 7, 8개 이상 되는 그런 기업들로 분할됐다는 건데요. 현재 주력이 아닌 비주력 사업을 이렇게 분사시켰다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그런 것이죠. 3대 주력 사업으로 압축을 했다는 건데요. 현재 기판 사업, HDI 등 기판 사업입니다. 기판 사업과 원래 쭉 해왔던 주력이었던 MLCC와 그리고 최근에 주력이 되고 있는 카메라 모듈로 3대 사업입니다. 3대 주 사업으로 압축했다는 건데 거의 완성 단계에 와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 의미 있는 변화는 지금 현재 삼성전기의 대표이사가 이윤태 사장입니다. 이윤태 사장은 삼성전자 출신이죠. 2013년도에 부임을 했습니다. 당시 부임할 때, 이 양반이 부임한 것에 대해서 좀 말이 많았었죠. 일각에서는 좌천이 아니냐. 삼성전자에 잘 나갔던 양반이 왜 갑자기 삼성전자에서도 반도체를 담당했던 양반이거든요. 이 양반이 삼성전기로 내려왔어요. 그 당시에는 그런 좌천이라는 얘기도 있었습니다만은 삼성전기 자체에서 극구 부인을 자천이 아니라 삼성전기의 변화를 위해서 부임한 것이죠. 이렇게 설명이 됐고요. 실제로도 이 양반은 부임된 지 벌써 6년, 2013년도에 부임을 했으니까 벌써 7년 돼가네요. 7년. 7년 동안 현재 대표이사직을 계속 현재 지금 지키고 있는 상태고요. 그런 상태에서 삼성전기의 변화를 계속 유도하는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와 어느 정도 유기체적인 연결 고리를 맺으면서 그런 변화를 주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상당히 의미 있는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서 삼성전자의 후방 지원이 다소 부족했던 건데 삼성전자 후방 지원의 우량 계열사로 조금씩 재탄생되고 있다라고 하는 매우 심대한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서 다소 현재 시행착오에 있었던 것을 하나씩 둘씩 정리해 나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2011년도 당시 이건희 회장의 신수정 사업 5대 사업을 발표한 바 있었는데 그중에 LED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 LED 사업을 삼성전기가 맡았던 건데 그것을 철수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신성장 동력이 뭐냐 하는데 있어서 다소 이제 부족한 측면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윤태 사장 당시에 ESL 전자 가격 표시기 또는 현재 무선 충전기 같은 신규 사업을 통해서 신성장 동료로 삼았던 건데요. 자, 이 부분을 현재 그런 앞에서 말씀드렸던 파트너냐 솔루엠 이런 그 분사 그 띄워줬다는 것이죠. 띄워줘서 분사시켰습니다. 그래서 주변 다른 계열사는 아니지만 관계사로 이첩을 시켰다 하는 것이고요. 이게 해보니까 이 부분은 좀 현재 삼성전기가 다루기에는 적합하지 않았다. 미래 성장 동력 지원 작거나 적합하지 않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작년입니다. 작년 4월 달에 2019년 4월 달 PLP 필리핀은 대만은 TSMC가 하고 있는 FOWLP에 대적할 수 있는 삼성전자 및 삼성전기가 합작해서 개발하고 있는 이제 차세대 패키지 기술입니다. 이 기술을 삼성전기가 갖고 있었는데 그 삼성전기의 PLP 사업을 삼성전자한테 매각을 했어요. 사실 매각했다고 하지만 삼성전자한테 뺏긴 개념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런 상태에서 신규 성장 동력이 완전히 공백 상태가 돼버렸단 말이에요. 삼성전기가 그랬던 것인데 신규 성장 동력을 하나 찾았죠. 그것이 바로 MLCC 기존 하고 있는 것 중에 MLCC를 보통 전자기기나 이런 데 들어갔던 건데요. 그것을 전장, 뭐 자율주행이라든가 전기차라든가 이런 쪽에 자동차용, 미래형 자동차, 자율주행이나 전기차 같은 그러한 자동차에 필요한 MLCC 쪽으로 초점을 맞춰서 이미 중국 텐진에 거의 3조 원에 가까운 돈을 들여서
라인을 변경시켰다는 말이죠. 그래서 지금 차세대 가장 유력한 성장 동력으로 전장용 MLCC, 아직은 매출은 크지 않지만 미래 성장 동력으로 삼아서 크게 변진 중에 있다 하는 것이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미래의 삼성전기의 어떤 그 모습을 상징하는 그런 내용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지금 당장의 실적은 썩 좋지 않습니다. 다만 금년부터는 현재 앞에서 말씀드렸던 카메라 모듈 분야가 갤럭시 시리즈 때문에 또 MLCC는 전반적인 업황 회복 때문에 기판 같은 경우에는 애플 모멘텀이 좀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것 때문에 금년부터 실적이 좋아질 것이다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깔리면서 삼성전기의 차트도 안 틀어놓고 제가 말씀을 드렸네요. 삼성전기 보세요. 이렇게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게 안 밀리고 오히려 양봉을 만들어 놓고 있는 이 모습 자체가 벌써 이상한 거죠. 그렇습니다. 삼성전기의 최근까지 이러한 반등은 카메라 모듈 사업의 전방 사업, 즉 현 휴대폰 사업이 비교적 괜찮고 MLCC가 현재 금년부터 회복될 것이라는 것과 기판 사업도 애플의 모멘텀이 있어서 역시 턴어라운드 될 것이라고 하는 기대감이 어울려서 이런 시세 분출의 기본적인 베이스가 된다는 건데요. 더 나가서 미래 성장도 현재 앞서 얘기했던 그런 변화와 함께 생각해 본다면 상당히 의미가 있더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이해하시고 가급적이면 좀 길게 보실 필요가 있다는 것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삼성전자를 잠깐 보죠. 삼성전자는 뭐 현재 역사적인 그 의미 있는 변화, 아주 위대한 변화가 표현까지 했는데요. 그런 변화의 주인공입니다. 그 변화는 오늘 제3제사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제가 10만원 정도 충분히 갈 수 있다 하는 것은 이거는 이제 잘하면 빠르면 금년이고요. 늦어도 내년 정도에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 정도로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그칠 삼성전자가 아니죠. 한 2030년까지 반도체 제반 부분, 파운드리 부분, 또 현재 비메모리 반도체에서 보면 AP 부분도 있고 GPU, NPU, 또 차량용 반도체, 통신 칩 부분, 또 이미지 센서 부분, 제반 부분에 삼성전자가 선두를 차지하고 있는 분야가 아직은 없습니다. 하지만 제반 모든 비메모리 주요 부분에 삼성전자가 선두를 차지할 것이다라는 포부를 밝힌 바 있고 실제로 그것이 구현될 것으로 실현될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럴 만한 능력이 있는 삼성전자죠. 그런 것과 더불어 더 나아가 현재 TSMC가 압도적인 1위를 하고 있는 그 분야조차도 삼성전자가 도전을 해서 궁극적으로 TSMC를 능가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플랜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2030년까지입니다. 앞으로 10년 후죠. 그러면 삼성전자가 단지 10만원만 가겠느냐 하는 것이죠. 삼성전자가 10만원 가면 시가총액이 약 600조 원 정도 됩니다. 지금 애플이 시가총액이 1400조 원 넘어가죠. 10년 후가 되면 애플의 시가총액과 거의 비등한 정도 수준까지, 만약 그 정도까지 올라간다면 삼성전자는 대략 한 25만원 정도가 된다는 건데요. 상황에 따라서는 그 이상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영업이익 규모로 봤을 때 100, 한 2, 30조 정도 될 거고요. 순이익 개념으로 봤을 때 거의 100조가 될 소지가 있다는 거죠. 물론 10년 후입니다. 물론 지금으로 봤을 때 전혀 그것과 관련돼서 상상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보고 삼성전자를 좀 크게 보자는 뜻이죠.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삼성전자를 투자하는 데 있어서 좀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자, 오늘 내용 그런 정도로 마치도록 하고요. 어쨌든 시장 상황이 아주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이 기회를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열심히 공부를 하셔야 되겠죠. 특히 시장의 맥락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좀 도움이 되신다, 공감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좋아요 버튼이나 아니면 구독하기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말씀으로 인사를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